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관직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하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검찰 재직 시절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동향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또 김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의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한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의 이른바 줄리 의혹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경과를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던 겁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이런 정황들을 제시하며 자신이 공직에 임명된 것은 고가의 그림을 선물해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 대신 대가성 입증이 필요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모레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 아시다시피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며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를 이용해서 김영선 전 의원 자리를 뺏어주려고 했던 사람. 우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뭐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뭐 경선에서 떨어져서 어디 갔나 봤더니 국정원장 법률특보라는 꽤 괜찮은 자리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여기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를 대신해서 대리 구매해줬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김상민이라는 이름 앞에는 매관 매직이라는 단어가 함께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조국 수사 때 수고했던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 검찰에 있을 때요. 대통령에게 수시로 직보를 했다. 어떤 내용이냐? 검찰의 동향 등을 수시로 직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경찰이 2023년 6월에 그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줄리 의혹을 떠들었던 바로 그분, 안 회장님 관련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당시에 대구지검에서 반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김상민 전 검사가 대통령한테 직보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난 이해를 못해. 뉴스를 보면서도 열심히 살았죠. 정말 이렇게 됐다고?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참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할 때 특수부 출신이거나 특수부를 지지하는 검사들이 매번 내세운 게 독립성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기시감이 보이시죠? 예. 사법부가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가 우리한테 개입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독립성 주면 우린 알아서 수사 잘할 거고 우린 정권 수사도 잘할 거고 기업 사냥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다. 예. 부장 검사님들이 바쁘시거든요. 예. 이러고 있었으니까 바쁜 거죠. 사실 지금 저는 막 검찰 개혁 하면서 사실 그 얘기가 많아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 막 힘들다, MG 검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현장에 있는 검사들은 6.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간부 그리고 생각보다 검찰 조직의 절반 이상이 간부입니다. 예. 예, 그런 것까지 이제 해소가 돼야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사건 배당 15개씩 받아봐요. 이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내야 진짜 검찰 개혁이다. 간부님들이 정치질 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자. 그래서 배당을 이분들한테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서부터 뭐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된 다음에 했다고 그래도 웃긴 거고 되기 전에 했다도 웃긴 건데, 왜냐하면 시중에 떠도는 얘기 정도로 리포트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건 윤이나 김도 다 아는 건데. 그거는 계속 밭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밭으로 다 볼 수 있는 걸 하진 않았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찰의 영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죠? 예. 불법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MB 때인가요? 뭐 굉장히 심하게 한번 휘몰아친 적이 있죠. 거기에다 이분이 뭐 당근 거래 전문가였는지 택배 전문가였는지 모르지만 딜리버리를 왜 합니까 본인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가하니까 저 부업으로 이걸 뛴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찰의 영역으로 그렇게 추정이 돼서 이거 완벽히 불법으로 보여집니다. 고급 정보라고 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만약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를 했다면 업무상 비밀 누설도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 그냥 있죠. 예.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라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고 부적절한 처신이고 이런 일을 한 대가로 무슨 자리를 보장받고 그 공천을 보장받고 이런 거라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상민 전 검사는 그 특검에 그렇게 진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복으로 인정받아서 국정원장 법률특보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 뭐 무슨 청탁을 하거나 매관매직의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어느 게 먼저냐인데 신복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지금 청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판검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피고인이 그렇게 변명했을 때 받아줬어요? 저희 변호사가 저렇게 하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판사님이 변호인 일어서세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가끔은 진짜 혼내시기도 하거든요. 아 판사님이 그렇게도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네, 변호사님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요? 난 트라우마 있거든. 수업 시간에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렇게 난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님 같은 경우는 조사 받을 때 이제 저도 당근 들고 하고 싶죠. 제 진짜 뜻은 아닌데 의뢰인이 꼭 그걸 해달래 불리하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 저 변호사님 진심이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소위 말해 쪽 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근데 이 말을 지금 방금 말씀 난 신복이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했다라는 말을 피의자 피고인이 했을 때 자기가 검사 시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뭐 할 그렇죠.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딱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뭐라고 하겠어요. 뭔가 거기에 문장 대해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뭐 거야. 어떻게든 뭐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나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거라는 말을 하려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나온 것 같고. 근데 이 김상민 전 검사 입장에서는 뭔가 한 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계속 이게 뭔가 그 정보를 상납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평을 수집해서 그렇죠. 보고하고, 예, 보고하고 등등. 어쨌든 이제 윤석열 라인에 서고 싶다라는 이제 강렬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던 거고. 근데 이 윤석열 패밀리라고 하는 그룹은 대체로 이제 수사를 같이 한 정말 끈끈한 그렇죠. 뭐 한동훈이니 뭐 저쪽 그 주진우는 막 이런 사단을 얘기하지 못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한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 공천이나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쉽고. 그래서 윤석열 사단보다는 김건희 사단을 노렸던 그런 게 것 아닐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혜옥 씨 수사 동향 같은 것들은 사실 그 정보 그 비밀 누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까지 감행해 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눈에 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실세를 잘 파악하긴 했네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이 상황을 지금 저희가 거의 몇 달 가까이 이 내용들은 다 계속 반복적으로 네, 봤던 네.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17일에 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을 텐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23년 2월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고요. 다만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을 네.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혐의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배우자한테 뭔가 이게 금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 디올백 때 수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적용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주 그 불안감들이 많이 생기셨죠. 이게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를 처음에 넣으려고 하다 빼고 이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만 그렇죠. 예. 이제 가게 된 건데 물론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특검에서 강력한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빼고 확실한 걸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하도 저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예.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대부분 국민들은 일견 뇌물죄 이렇게 그냥 네.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빠졌어? 그럼 이거 구속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겼어요. 하도 영장을 자르니까 안전한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전에 그 과거 그 윤 수사팀장이 시절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만들어갖고 예. 묶었던 것처럼 사실 좀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는 심지어 남이었어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는. 근데도 경제적 공동체로 묶어갖고 뇌물죄로 기소를 해서 실제로 중형을 받았는데 그 줄리 아니구나 김건희 씨와 이분이 방송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시네요. 아니 아까 나오고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는 법률론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사실
숫자면 엮기가 네.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과감성이 그 윤 수사팀장의 예를 본받아서 좀 과감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약간의 소설을 써보면 혹시 김상민 부장검사가 어떤 검사 당시에 김건희 패밀리에 관련된 뭔가를 자기가 아는 비밀 봐주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 훨씬 강력하게 알려져 있는 게 김진우 씨예요. 예. 처음부터 걸고 넘어졌잖아요. 예. 내가 그 김진우 씨 걸 대리해서 했다. 그건 둘이 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럼 둘이 왜 그걸 짜게 됐을까를 보면 뭔가가 비밀이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 키가 저는 구속이라고 보고 구속을 한 다음에는 아마 이제 그 동생이나 오빠 쪽으로도 치고 가기 그 라인을 위해서 타고 예, 그쪽 수사로 아마 특검이 착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좀 보죠. 김상민 전 검사요. 예. 오늘 뭔가 고백을 했다. 네. 근데 그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참고로 이제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부부가 아끼던 검사로서 조국 수사를 열심히 했다는 공 등으로 아무튼 친윤 검사니까 예뻐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난해 2024년 총선 때 국회의원 만들어주고자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당신이 좀 지역구 양보해라. 김상민이 가야 된다. 라고 해서 김영선 전 의원 측이 그리고 명태균 씨가 화가 많이 났고 그래서 개혁신당 문을 두드렸고 그래서 칠불사 회동도 있었고 네. 뭐 그런 흐름 아닙니까? 네. 예, 그때의 그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똑 떨어지고 말았고 김상민 전 검사를 그래도 챙겨주고자 국정원으로 보냈었죠. 네, 법률특보로 보냈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로 챙겨줬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예, 그랬던 김상민 전 검사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죠. 네, 김상민 전 검사가 말씀해주신 바로 그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공천 개입과 인사 개입이 발생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게 내일 모레 17일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네. 예. 그러한 공천 청탁, 인사 청탁 과정에서 2023년 초에 1월, 2월에 1억 2천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진품으로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입니까? 왜냐하면 또 가품이라는 감정도 나오고 엇갈린다는 보도까지는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관마다 진품 가품 감정 결과가 엇갈려 그럴 수 있나 봐요. 전 뭐 네.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네. 어.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가중처벌 그 액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가 가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은 뭐 이게 가중처벌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의 이 평가 가액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어쨌든 김상민 전 검사가 살 때 1억 2천만 원이었으면 그 금액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진품가품이 보도가 되고 주목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공천 청탁하려고 금품을 줬다. 이건 뇌물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에서는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네. 12일 날 특검 조사를 받을 때 네. 갑자기 뜬금없는 주장을 하나 내놨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 나한테 김상민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서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라고 나한테 말을 해줬다. 권고를 했다. 격려를 했다. 네, 2022년에 대선에 승리한 직후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나에게 국회의원 하라는 식으로 권고를 해줬다. 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하고 현직 검사이면서 현직 검사인데 자주 교류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쌓았고 그런 신뢰를 쌓으면서 내가 총선에 출마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직 검사가 대통령한테 검찰 내부 동향을 직보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죠. 네. 부적절한 행위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알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목적으로 했느냐? 네. 윤석열 씨한테는 대통령이 현직 검사한테 사건 관련 직보를 받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김상민 전 검사도 그땐 현직 검사였으니까 뭐 이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가 다 위법 행위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새로운 범죄를 고백하듯이 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것도 김건희 씨와의 이 공천 개입, 공천 청탁, 뇌물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한
혼선주기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은 뭐였냐면 이우환 화백 그림을 그 김건희 오빠한테 사준 거는 순수하게 구매 대행이다. 김진우 씨가 그냥 그 그림을 갖고 싶어 했고 그 그림을 안전하게 사고 싶어 해서 내가 돈을 받아서 현금 1억 2천만 원을 김진우 씨한테 받아서 네. 믿을 만한 곳에서 사다 준 거다. 공천이나 인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게 이제 일관적인 주장인데. 심부름이네요, 심부름. 예, 심부름했다 이거예요.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나 왜냐면 2024년 4월 총선에 어쨌든 지원을 받았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그래서 그걸 안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가 본인의 일종의 알리바이를 더 대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래 이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인정받은 게 예전부터였다. 2023년에 그렇게 그림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나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대통령이 나한테 권고했다. 오빠한테 김건희 오빠에게 그림 선물하고 내가 공천장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렇죠. 원래 신뢰가 있었다 윤석열 부부에게.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현직 검사일 때 대통령한테 직보했다. 내부 정보 직보했다. 네. 그 정도로 신뢰가 쌓인 관계였기 때문에. 법꾸라지 네. 놀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건가 보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김상민 씨 당신 이거 그림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예쁨 받으면서 매간 매직 혐의 지금 굉장히 셉니다. 예? 자 그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윤석열 총장 때부터 제가 친해가지고 대통령 되고도 제가 그 내부 정보 다 줬어요. 물론 잘못했지. 부적절하지. 적절하죠. 그건 뭐 내가 비판 받을게. 근데 매간 매직은 아니죠. 요런 그렇죠. 이제 정확합니다. 근거를 대닌 거죠. 청탁관계에서는 빠지기 위한 맞습니다. 일종의 요술이죠. 이렇게 표현해 네. 주셨습니다. 딱 네. 그거죠.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국일보 오늘 단독 보도인데 기사를 보다 보면 김상민 전 검사가 현직 검사가 대통령한테 검찰 내부 상황을 직보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만큼 공적 마인드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일보가 이제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 아무리 그래도 공천 부탁하려고 그림 사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매간 매직 의혹에 대해서 김상민 씨가 한국일보에 내가 공천을 받을 거라고 김건희 씨가 밀어줘서 공천을 받을 거라고 확신했다면 내가 왜 검사를 안 그만뒀겠느냐. 진작에 검사 그만두고 총선에 투신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현직 검사가 공천이 되면 검사 그만두고 공천 안 되면 검사 계속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직 검사가 총선에 나가려고 현직 검사인데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녔잖아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체제의 검찰한테도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요거 약간 네. 부연해드리자면 사표 쓰기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사실상 돌리다가 징계를 받은 징계를 거예요. 받아 그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예. 가서 내가 뭐 어디의 아들이다 뭐 그러고. 예, 문자도 막 어디 아들이라고 네. 돌렸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체제 검찰에서도 정직 징계를 받은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취재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 매간 매직 아니다. 김건희 씨가 공천 줬으면 내가 진작에 검사 그만뒀지. 검사 안 그만뒀잖아. 김건희가 네. 나의 확실한 뒷배라면 내가 진작에 사표를 썼을 텐데 끝까지 사표를 안 썼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징계를 받았지 않느냐? 문제 없다.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의 네. 캐릭터를.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에요. 네. 참 그냥 궤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 추론입니다. 네. 김건희가 상민아, 너 가야지 이제 내가 다 얘기해놨어. 창원 가야지 창원. 가야지. 고맙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김상민도 저거 보택 내기가 아니어가지고 다 믿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는 걸쳐놓은 거 아닌가 그냥 안 그만두고 보험용으로. 그랬을 수도 그런 추론도 해봅니다. 근데 현직 검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현직 검사가 공천에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문제인 것이죠. 예, 김상민 전 검사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이렇게 보면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영장 심사입니다. 예, 모레 내일이 권성동 의원의 영장 심사. 네. 모레가 김상민 전 검사의 영장 심사니까 내일 권성동의 결과는 모레 나올 것이고 모레 것은 그 다음 날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니까. 근데 저 헤드라인 보면은 줄리 수사 등을 이제 보고했다라는 거는 네. 그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에서 줄리로 활동했다라고 주장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명예훼손 혐의가 걸리니까 그쵸. 그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한테도 그렇죠. 얘기를 보고를 했다는 윤 부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로서 네. 그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혐의 빠져나가려다가 새로운 혐의가
이제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근데 어느 게 더 중한 혐의고 어느 게 더 가벼운 혐의냐를 법률가니까 네.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내주고 하나 취하겠다. 그러려고 덜한 것으로 근데- 가려고. 근데 이게 특검한테 통한다고 모르겠네요. 이게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네, 행보입니다. 저도 예. 모르겠네요. 참 헷갈립니다. 내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어요. 다 떠나서 1억 4천짜리 맞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근데 이걸 관련해서 저는 재밌는 포인트가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네. 사실 그림 때문이 아니야. 네, 네. 윤석열 부부한테 줄리 수사에 대해서 내가 검찰 동향 등을 수시로 보고한 거야. 그래서 윤이 나를 어여삐 여기사 공천을 주시었다. 뭐 거의 이런 레토릭인데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 윤석열 시대의 윤석열 부역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뭐 지금 뭐 1억 4천짜리 뭐 그림이 뭐 진위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최측근이 맞고 네. 동시에 뭐 명태균한테도 뭐 얘기할 때 뭐 김상민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공천이 꼬여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지난 총선 때 그러면서 또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뭐 김상민은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 말에 따라서 국정원에 또 법률특보로 가가지고 또 그랬죠. 국정원 안에서 지금 위법 사항들이 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숙하게 김건희의 그 범행과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뭐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하면 아까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그 비판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존재의 의미를 묻는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나 싶어서 저는 영장이 발부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검사가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매관매직 아니다. 뇌물 아니다. 네. 나 뇌물로 그림 갖다 준 게 아니고 내가 그 정말 그 부정 청탁한 바는 없어. 없어. 근데 다만 그냥 그 그림은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예, 그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청해서? 그러니까 오빠가 사오라고 진짜. 했는데 왜 네. 자기가 대신 사다 줬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일가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샀다라고 소문이 나면 네. 그 그림값이 엄청 뛸 거라서 그게 우려돼서 자기한테 부탁했다는데 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진우 씨잖아요. 네. 김건희 씨 오빠 얼굴을 일반 사람들이 압니까? 맞아요. 자기가 그러면 살 때 내가 김건희 오빠인데 이거 일을 어쩌나 이거 가격이 오르는데 뭐 이런다는 말입니까? 그냥 사면 되잖아요. 자기가 진짜 나 살 김건희 거면. 오빠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그림 사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어려워요. 자기가 산 상당한 거죠. 주장을. 이거는 검사인데 뭐 확증 평양을 갖고 자기도 수사해 본 사람인데 네. 수사하지 말라고요. 수사 그렇게 했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의 작태나 김상민 전 검사의 똑같아요. 작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정말 궤변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의 어떤 상식을 진짜 얕잡아 보는 배반하는 거예요. 국민을. 수준으로 주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먹힐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시대에 이 뉴미디어 시대에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논리로 비판이 예. 가능한 게 아까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뭐 특검이 확정 편향을 가지고 뭐 답정해 놓는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이나 김상민이나 한동훈이나 그 수많은 수사를 했을 텐데 그럼 그거 다 확정 편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 확정 편향이 아니고 네. 남이 수사해서 내가 수사 받으면 그 확정 편향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검찰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 네. 그런 식의 궤변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논리 똑같잖아요. 내가 쳐서 최순실 데리고 오면은 체포영장은 적법한 거. 그 강제 집행도 정당한 거. 근데 본인이 하면은 이거 부당하니까 나는 팬티 입고 저항하겠다.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 출신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검사스럽다고 했고 이제는 검사스럽다라는 표현으로도 이게 부족하잖아요. 욕을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 사람은 현직 검사인데 그 현직 검사가 물론 무슨 그 검찰총장 시절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직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눈에 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거.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국정원 IO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 정보 정책 이 사람 무슨 뭐 정보 경찰도 아니고 왜 정보를 파악해서 이거를 상부에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거 시켜서 부인지가 했나? 대구에 예. 있었다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물 먹고 대구에 내려갔을 때 이 거물 검사가 내려왔네 나 눈에 들어야지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징계를 불사하고 막 출판기념회를 뼛속까지 창원 사람 믿는 구석이 있던 거예요. 지금 봤더니 뒷배 김건희 네. 그런 출세 지향적인 사람인데 이 기회를 놓칠 것인가 보고서를 막 올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기사를 보면 아주 흐뭇해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동료들한테 들은 거를 세모이 전달하듯이 네. 계속해서 전달했으니까요. 이거 수사 기밀 아닙니까? 사실상 그 당사자들한테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그러니까 자기의 영달을 꾀했던 거죠. 그림도 사다 바치고 정보도 갖다 바치면서 검찰 내부의 밀정이었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공직자가 국민들께 충성을 해야지. 어디 자기 출세하려고 위에 상부 그것도 특정인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있겠습니까? 뭐 그 부분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자발적인 네. 충성이었는지 그것도 문제고 윤석열이 시켜서만 이렇게 했다면 더 큰 문제고.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밀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수준이고 내부에서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다 해서 어떤 행태가 벌어졌는지를 지금 보는 거죠. 이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살고 보자라는 식으로 매관매직은 없었고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무슨 김건희 투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대응이 과연 특검팀에 먹힐지 알 수